안녕하세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길 바라는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차그룹 중국법인 본사 직속으로 중국 시장 정면 돌파, 삼성 SDI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 시장 진출 초입기,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현대차그룹이 중국 시장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법인을 이제는 한국 본사 직속으로 소속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현대차가 중국 법인을 본사 직속으로 바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9일날 중국의 생산, 판매 법인을 본사 직속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 중국에서 판매 실적이 너무나도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조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회복되지 않고 점점 악화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 경우에서는 이 본사의 장악력을, 중국 시장의 장악력을 높여서 이제는 본사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차는 중국 지주사인 현대차 그룹 차이나 HMGC라고 불리는데 이 소속이었던 중국의 생산 판매법인 그리고 베이징 현대를 현대차 한국법인 아래 두기로 했다고 9일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둥펑 위에다 기아 역시 기아의 한국법인 소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베이징 현대와 같은 경우는 그 공장 제1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매각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베이징 현대의 지금 베이징 자동차의 지금 지분이 점점 줄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현대차가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여기를 진출하겠다라는 거죠. 또한 중국 지주사인 현대차 그룹 차이나 소속이었던 현대차 기업 중국 상품기획본부, 여기 상품기획본부예요.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본부 역시 현대차와 기아의 본사 소속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차이나 아래에 있었던 연구개발 부분, 그래서 상품기획, 연구개발 이 전부가 본사 소속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이끄는 현대차 기아 연구개발본부 아래로 이제 편입이 된 것이에요. 이제 현대차 그룹 차이나에서는 대관, 수소 등 신사업과 현지 진출 계열사 조정 업무만 남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모든 업무를 본사 소속으로 이관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 중국 사업을 책임을 졌던 이광국 중국 총괄 사장, 이분은 중국 실적에 대한 부담은 일부 덜게 되었고 지금 장재원 현대차 대표이사나 그리고 송호성 기아 대표이사가 이제는 중국 실적에 대한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단독이 아니라 본사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 사업에 대한 본사 장악력을 높였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자원을 그리고 더 많은 역량을 직접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새는 곳을 막고 본사 역량을 직접 지원을 해서 여기를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중국에 출시할 21종의 전동화 모델 등 현지 전략형 신차도 본사가 이제 직접 주도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상품 개발도 본사 소속이라고. 최근 중국에 출범한 제네시스 브랜드도 본사 차원에서 안착시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업에 대한 본사 장악력을 가장 높인 이유, 그 가장 큰 이유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중국 판매 실적이죠. 현대차는 올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20만 2,95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7%나 감소했고, 기아차는 8만 295대로 14.5%나 감소했어요. 지금 감소가 계속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하향 곡선을 계속 긋기 때문에 좋아진 적이 없거든요. 작년과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바닥을 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보다 더 나쁘다라는 거죠. 작년 실적보다 더 나쁘다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나빠진 그 실적보다도 더 나빠진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중국 내에서 판매량도 60만 대도 판매가 어렵다라는 추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차가 그 전성기일 때는 양사가 합쳐서 179만 대를 팔았었지만 2017년도 사드 보복 이후로 꼬그라졌고,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국 내 입지는 지속적으로 줄어져 왔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모든 사업을 본사 소속으로 다 이관을 시키면서 거의 남아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사가 이제부터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 시장 초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텔란티스가 배터리 대리를 개최했어요. 8일자인데요. 며칠 안 됐죠. 스텔란티스는 EV 데이 2021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를 개발하고 양산에 300억 유로, 약 40조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업체와 합작 형태로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 그리고 북미까지 포함해서 총 5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구상을 공개를 했는데, 독일 하나, 프랑스 하나, 이탈리아 하나, 보통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북미라고 하면 미국에 2개, 이렇게 공장을 건설한다고 공개를 했죠. 스텔란티스는 2020년 9월달에 프랑스 업체 사프트와 ACC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합작 법인을 추진 중인데, 보면 독일, 이탈리아 이 지역에 하나씩 남아있고,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남아있는 거죠.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파트너로 삼성 SDI가 지금 유력한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초일기에 들어간 삼성 SDI 미국 진출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에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 3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이 스텔란티스라는 것은 일단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냐면 지프, 더지 이러한 크라이슬러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완성차 업계의 3대 축이었었던 그 크라이슬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미국의 3대 완성차 업체라고 일단은 명명하겠습니다. 이 3대 완성차 업계 스텔란티스와 미국 내 합작사 설립을 위해서 양자가 협의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는 LG가 GM과 그리고 포드가 SK 이렇게 합작사를 만든 것 다음에 미국의 완성차 기업의 동맹이 이제는 임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진출하는 K배터리 이렇게 나오는데,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함께 미국 공장을 위한 최초 양사 협상 중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 소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 고위 임원들과 지난달 6월 중순에 스텔란티스 본사가 있는 오번 힐스에서 회담을 가졌고, 양자 협상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지금 말을 나오고 있어요. 총 3조 원대의 합작 공장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아직까지 위치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도 스텔란티스 수주전에 뛰어는 들었지만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빠지고 이제는 삼성 SDI만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 SDI만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CATL은 절대 못 들어가죠.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스텔란티스는 글로벌 업계로는 4위, 미국 업계로는 3위의 완성차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죠. 만약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사가 최종 합의가 되면 미국 내 3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 설립을 나설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30기가와트시. 그래서 30기가와트시가 얼마나 큰 용량인지 감이 안 오시죠? 보통 전기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기 용량, 배터리 용량은 보통 70기가와트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70기가와트시라고 가정을 만약 한다면 약 연간 43만 대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배터리 업계 내부에서도 삼성 SDI를 스텔란티스의 유력한 파트너사라고 지금 보고 있었죠. 스텔란티스는 폭스바겐, BMW에 이은 삼성 SDI의 세 번째 고객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에,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할 때 남은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렇게 밖에 없는데 파나소닉을 할 수도 없고요. 파나소닉은 원통형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남은 회사가 몇 개 있을까요? 삼성 SDI밖에 없다라는 거죠. 삼성은 미국 내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사업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공장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 전기차 전환이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스텔란티스와 같은 경우에도 2025년부터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내놓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 삼성의 입장에서도 합작사를 설립하면 해외 공장 건립에 대한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장점. 그러나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게 단점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텔란티스 그룹의 피아트 전기차 502의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도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의 합작사를 통해서 스텔란티스의 미국 물량도 모두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스텔란티스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프, 클라이슬러, 다찌 등 전기차 모델에 탑재할 배터리 발주를 공식화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지금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 합작사가 여기에 배터리 발주를 다 해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는 2024년 공급분으로 물량은 연간 28GWh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만약 합자해서 공장을 만들게 되면 30GWh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을 모두 다 소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측에서도 합작사 설립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미국 진출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진출 형태, 투자 규모,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조심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만약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K배터리의 3개의 회사가 다 진출하게 되잖아요. LG엔솔, SK노,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되면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한미 배터리 공조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합작사가 설립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모두 미국의 3대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GM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와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스텔란티스와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합자를 맺기 때문에 K배터리 3사가 전부 다 미국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국 배터리 회사 그리고 미국의 완성차 업계 합작 내용, 이것은 참고로 한번 봐주시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 GM이고요. 합작사는 LTM 셀즈, 미국의 합작 공장 설착공. 한국 배터리 업체가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경우는 포드, 그리고 블로어버그 SK, 미국의 합작 공장 착공.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스텔란티스, 이게 양사 협상 중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될 것 같아요. GM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자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오하이주와 테네시주에 각각 35GW씩 규모의 합작 공장 건설을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총 용량 70GW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드도 SK 이노베이션과 합작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때 시간이 중요한데 2021년 5월달 한미 정상회담 하루를 앞두고 합작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한 배터리 내재화, 이것에 딱 부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60GW씩 규모의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표한 용량보다는 10GW가 지금 작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한국의 3사, LG, SK, 삼성, 이 3사가 미국에 현지 투자를 하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어 오던 배터리 공급망 지원의 요구가 배경이 되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은 지난해 2020년에는 26만 대가 판매가 됐어요. 이것은 중국의 96만 대에 의해서 세계 2위 수준인데요. 보세요. 중국이 96만 대입니다. 그래서 CATL이 지금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계 2위를 차지했지만 미국 내에 배터리 제조사가 전무한 상황이죠. 즉 파나소닉, LG, SK 등 해외 업체의 미국 내 생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기업과의 합작사 설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CATL은 배제시킨다 무조건. 그리고 파나소닉은 지금 테슬라와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남은 기업 LG, SK, 삼성 이렇게밖에 안 남게 된다는 거죠. 이번 삼성의 미국 진출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K배터리 업체들이 열심히 뛰는 배경에는 중국 내수를 중심으로 한 CATL의 급부상이 있어요. 지금 배터리 세계 1위는 단연코 중국의 CATL이죠. 이 CATL의 급부상으로 지금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5월달 미시간주 포드 전기차 공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중국이 전기차 경주에서 이기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중국이 전기차 경주에서 이기지 않도록 하면 배터리는 반드시 필수 가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공장을 한국이 다 얻어왔다.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로 미국 전기차 판매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이것이 배터리 업체들을 협력사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게 되는 지금 현 상황이 되는 거죠.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 2025년도 20%에서 2040년 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2025년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5대 중 한 대가 전기차라면 지금 2040년까지 가면 4대 중에 3대가 전기차라고 전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75%. 예.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다른 지역, 말하자면 유럽 지역이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 지역의 합작사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2020년 9월달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사프트와 지금 ACC라는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유럽에서 설립할 합작사는 ACC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CATL, LG에너지 솔루션도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CATL이 배제를 당해야 돼요. 그런데 유럽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CATL이 독일에 배터리 공장을 큰 거를 하나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요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도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스텔란티스는 각형 배터리를 80% 채용하겠다고 선언한 폭스바겐과는 달리 배터리 형식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당분간 다양한 배터리를 채용할 것이다. 각형이나 원형이나 이러한 것들, 파우치형까지 입맛에 맞는 배터리를 하고 나중에 결정을 완전히 보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의 CATL은 주력이 각형 배터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의 SDI만 원통형과 함께 생산 중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파우치와 원통형, SK이노베이션도 파우치형만 지금 생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스텔란티스는 배터리 내재화를 또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합작사 설립에 주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미국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데 단 하나 남은 업체, 삼성 SDI가 어떻게 진출하느냐, 직접 진출하느냐, 아니면 합작사를 설립해서 진출하느냐라고 제가 궁금해했었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